여러분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올려드리는 건강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손유빈입니다. 잇몸이 약해지거나 사고 등으로 자연치아를 발치했을 때 이를 대체해서 신미성과 치아 본래의 기능 회복을 돕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평소에 치아 건강과 관련해서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오늘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면서 건강매거진 2부 출발합니다.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음식물 섭취에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소화 장애 등 2차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받쳐주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여서 자신감 저하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연 치아를 대신해서 치아 건강과 더불어 이 자신감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플란트에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적 02-6677-00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드립니다. 송영국 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길고 무더운 날씨에 정말 그 피로와 스트레스 시달리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힘들어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입안에 염증이 좀 발생한다고 해요. 무더위에 지친 치아 구강 어떻게 좀 관리를 해나가야 할까요?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입안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생긴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식사하실 때, 말할 때 입안에 조그만 상처가 있더라도 너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궤양이 생겼을 때는 일반적으로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비타민이 충분한 과일과 채소 등을 드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일주일 안에 대부분의 궤양은 사라지게 되는데, 만약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주 이상 궤양이 지속된다면 구강암과 비슷한 다른 질병과의 어떤 감별 진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입안에 무슨 암이냐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몸 자체에 우리 일부분, 입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암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인식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구강암은 입안의 구조물에 한해서 생기는데, 입안에 있는 혀 밑바닥, 입천장, 볼 점막, 침샘 이런 모든 부위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구강암은 문제점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임파선을 타고 각 기관으로 굉장히 급속하게 번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강암의 원인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는데 지목할 수 있는 요인이 흡연, 과도한 음주, 입안의 어떤 불량 보철물, 아니면 나쁜 구강 습관, 그리고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이런 어떤 호르몬이나 이런 문제들도 구강암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강암을 증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안에 궤양이 생겨서 3주 동안 없어지지 않는다면 한 번쯤 의심해야 되고요. 혀하고 볼 점막에 궤양이 생긴다면 의심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치주 질환이 없는데도 치아가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구강암을 의심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나왔을 때 자가 진단하거나 아니면 보조제로 치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치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구강암에 있어서 의심되는 경우에 종래에는 그 궤양 부위를 갖다가 마취하고 조직 표본 검사를 해서 1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야만이 구강암에 대해서 뭔가 판단이 됐는데, 요즘은 간단하게 치과에 오셔서 CT 촬영만 하고 원격 전송하게 되면 영상센터에서 치의학 영상 전문의가 구강암 유무를 당일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마취하지 않는 장점과
1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구강암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런 시간이 촬영 당일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방법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양치질, 정확한 칫솔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6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이런 구강암은 예방될 수가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식생활에 있어서 과도한 어떤 음주, 흡연, 그리고 너무 맵고 짠 음식, 입 안에 그리고 날카롭거나 어떤 교체를 요하는 보철물이 있다면 반드시 좀 교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구강암에 있어서의 어떤 예방법은 치료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40세 이상의 흡연하는 남성과 여성분들 중에서는 완경기를 거치신 여성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치과에 방문하셔서 CT 촬영을 함으로 인해서 구강암을 원격 전송에 의해서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 CT를 찍음으로 인해서 구강암 예방에 신경 쓰시는 게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입안에 그 상처가 생긴다든지 궤양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많이들 좀 겪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궤양이 3주 이상 지속이 될 경우에는 구강암을 좀 의심을 해봐야 한다라고 네네. 했으니까 오늘 좀 더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원장님께서 이제 CT로 좀 간단하게 네네네. 좀 진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CT 촬영 후에 뭐 원격 전송을 해가지고 그걸 판별을 한다고 했는데 뭐 네. 구강암 이외에 다른 정보들도 좀 알 수가 있겠어요. 아, 예, 예.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이라는 병을 요새 앓고 계십니다. 특히 완강기를 넘기신 여성분들의 경우에서도 많은데, 이 경우에 있어서 치료제도 드실 때 칼슘제나 비타민제, 호르몬제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데 비스포스포네이트 굉장히 길죠. 근데 이 성분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뼈를 갖다가 파괴하는 걸 너무 억제하다 보니까 과생성은 되되 파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일부분이 흡수되고 일부분이 생성되는 이런 과정이 반복돼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실 때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을 복용하신 분들은 몇 개월에서 1년까지 약을 끊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점은 어떤 분은 몇 개월, 어떤 분은 1년, 이에 어떤 판단이 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CT를 찍어서 영상 판독센터에 원격 전송하게 되면 그곳에서 영상치의학 전문의가 뼈 상태, 골 밀도와 강도를 판단해서 이분은 임플란트 수술하기에 지금 괜찮습니다, 이런 시기를 판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CT 촬영과 영상 판독의 의미는 구강암뿐만 아니라 이런 뼈의 강도와 밀도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간편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CT를 이용해서 구강암 진단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지 그 골 밀도와 강도까지 이렇게 좀 판별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뭐 2016년에 시술 건수가 약 130만 건이나 예. 되더라고요. 진짜 굉장히 좀 대중화된 시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도 좀 다양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걸 질문으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이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꼭 절개를 해야 할까인데요. 네네. 어떨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는 이제 절개할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 왜 종이에 구멍만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펀칭할 건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무절개 방식이 좋기는 한데, 네. 이 방식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또 편리함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절개하고 있습니다. 이 절개하는 이유는 보면서 수술을 하면 좀 더 정확할 거라는 판단하에서 많이들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잇몸뼈가 노출된 상태에서 임플란트 뿌리를 심기 위해서 조금씩 지금 임플란트 뿌리가 이렇게 심겨졌을 때 절개를 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꼬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방법보다는 실제적으로 무절개, 지금 보시게 되면 종이에 펀칭하듯 바로 그냥 드릴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홀 형성이 끝나면 임플란트 뿌리를 심고
지금 이 뿌리가 심겨졌을 때 꼬매는 자국이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무절개로 갈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꼬맨 자국 보이시죠? 네. 네, 8개의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이쪽은 똑같은 8개를 심었는데 구멍만 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보시면 당연히 상처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가 많이 나겠죠. 그리고 무절개가 좋은 이유가 턱뼈가 일단 잇몸뼈가 노출이 되면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붓게 되면 통증도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무절개 방식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잇몸에 손상이 적었기 때문에 피가 거의 나지 않고 잇몸뼈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붓지 않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좋은 거는 통증도 많이 줄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20년 이상 임플란트 수술하면서 느낀 점은 할 수 있으면 이런 무절개 방식을 많이 제가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절개했을 때보다 무절개했을 때 수명이 조금 더 길어지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무절개로 하는데 아무래도 100% 가능한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네, 수술 시기를 너무 늦추시게 되면 틀니를 장착하시고 나면 잇몸뼈가 계속 가라앉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8개의 임플란트를 심은 이유가 틀니를 벗어나기 위해서 8개를 심은 건데 틀니를 적당히 쓰신 상태에서 오시면 무절개가 이렇게 가능하지만 너무 오래 쓰셔서 움직이다 못해서 이제 더 이상 생활을 못해서 안 돼서 오시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절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이 틀니를 장착하셨어도 시기를 적당히 찾으신다면 이런 무절개가 가능하다는 점.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임플란트를 할 때 꼭 절개를 해야 할까요? 였는데 절개와 무절개 저희가 이제 치료 후의 사례까지 이제 좀 살펴봤고 원장님께서 방금 그 틀니를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네네. 틀니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으시잖아요, 주위에. 네. 그래서 그분들이 무절개를 할 수가 있을지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이 부분 조금 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일단 틀니를 장착하시면 문제가 처음에는 이 잇몸뼈가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씹는 힘에 의해서 잇몸뼈는 점점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꽉 맞았던 게 떠 있게 되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적당한 타이밍에서 오시게 되면 무절개도 할 수가 있는데 동영상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게 되면 절개하지 않고 8개의 임플란트를 홀을 형성해서 식립을 하죠. 근데 이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당일날 잘 고정이 되어 있으면 기성 기둥을 연결해서 이렇게 임시치아까지 당일날 끝낼 수도 있거든요. 100% 가능한 건 아니지만 튼튼한 경우, 시기를 일찍 오신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68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여기 보시면 치아가 하나도 없으시죠? 이 상황이 5년 동안 틀니를 장착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63세 때도 임플란트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이유가 주변 분들을 보다 보니까 많이 붓기도 하고 멍들기도 하고 야야야 임플란트 다시 하지 마 너무 힘들어 이런 친구분들의 약간 농담 반 섞인 말 때문에 간접 경험 때문에 수술을 미뤄보셨고 이분이 사실은 68세인 상태에서 5년 동안 틀니를 쓰시고 오신 이유는 너무 많이 틀니가 움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틀니가 꺼덕꺼덕 하면서 발음하실 때 식사하실 때 힘드셔서 오셨는데 이분의 경우에 또 힘드셨던 게 없던 고혈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임플란트 생각만 하면 혈압이 막 상승하고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제안을 한 거는 틀니 장착하시면 또 가라앉는다. 그때는 무절개로 할 수 없다. 지금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리고 혈압 문제는 주무시는 동안 수술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편안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주무시는 동안 이 화면 보시면 위턱에 이렇게 펀칭을 해서 8개를 심고 아래턱에도 8개를 심었고
요 사진 보시면 위아래 16개를 심은 거죠. 근데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원장님 왜 아직 수술 안 하세요? 그래서 16개 다 심었는데요 했더니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진짜 5년 전에 할 걸.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주무시는 동안 수술을 했기 때문에 혈압 문제 없앴고 무절개가 가능했기 때문에 요 분에 있어서 통증 없이 굉장히 편안한 상황이 시술된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데 거듭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분이 만약에 한 5년 정도 더 틀니를 쓰고 오셨다면 여기에 못 심는 건 아니었지만 전부 다 이게 아마 절개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틀니 끼고 계신 분들 68세시면 100세 시대라고 하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120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 3, 40년을 매번 진지 드시고 빼고 씻고 이런 불편감에서 이렇게 아주 편안한 생활로 전환될 수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모든 음식을 잘 드시면 병원에 가실 일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충분한 생활에 어떤 가치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은 8, 90세가 되셨어도 100세 시대에 대비해서 좀 더 과감한 어떤 결정을 하셔서 주무시면서 좀 최대한 이렇게 편안한 수술법을 만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틀니를 착용하신 분도 이제 무절개 방식으로 임플란트를 한 경우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100세 시대다 보니까 예. 또 연세가 있으실 때 좀 미리 좀 당겨서 하시면 아무래도 건강에 좀 도움이 되지 그래서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50 중반인데 10년 후에는 이게 120세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계속 저는 반절밖에 살고 있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임플란트 이제 저희가 절개와 무절개를 또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치료 방법들을 좀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임플란트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전화 연결을 하셔서 어떻게 좀 치료를 받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02-6677-00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뭐 절개, 무절개 방법도 좋고 또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조금 더 병원에 가기 전에 정보가 궁금한 부분들도 좋으니까요.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걸려온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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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장님께 증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머님 네. 연세하고 증상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아이는요, 네네. 여보세요. 73년대요. 예. 3년 전에 임플란트를 2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막 거기가 둥덩까지 아프고, 근데 좀 아픈 게 있겠는데, 이제는 네네. 그게 거기를 뭘 씹지를 못해요. 임플란트 한 그 2개가. 아프고. 혹시 그 2개가 같은 쪽에 붙어 있는가요? 예, 같이 붙어 있어요. 어금니 쪽이신가요? 예, 어금니요. 혹시 그 하셨던 병원에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는 받으셨었나요? 아이고, 못 갔어요. 임플란트 하시고 나서는 제일 중요한 게 수명을 이게 3년밖에 못 쓰느냐 30년까지 쓸 거냐의 차이점은 예. 반드시 6개월에 한 번은 좀 병원에 가셔서 정기 검진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몰랐어요. 6개월 병원에서 틀림없이 아마 어머님한테 홍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6개월에 한 번은 좀 가셨어야 되고요. 방송을 보시는 이제 임플란트 하셨던 분들이 또 하나 참고하실 거는 6개월이 설사 안 됐을지라도 잇몸에서 임플란트 한 부위가 양치질 하실 때 피가 나게 되면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임플란트는 생명력이 살아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아지면 그 증상이 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치과에 가기에 시간이나 공포감 때문에 못 가시다가 이 시간을 좀 보내면 이 피나는 증상이 또 없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임플란트를 묻고 있는 이 뼈가 그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임플란트를 이만큼을 다 뼈가 묻혔다면 이게 아프기 시작했을 때는 최소 이게 반 이하도 줄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셨던 병원에 빨리 가셔서 사진을 찍어 보셔서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뼈가
예. 반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예. 죄송하지만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지라도 빨리 예. 빼내고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예. 다행히도 이 위에 부분이 뼈가 많이 남아 있다면 그 부위를 마취해서 이 잇몸 치료를 해주시게 되면 다시 또 오래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경우에는 지금 3년 동안 안 가셨다고 하니까 아마 나머지 치아들도 좀 검진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정확한 거는 사진을 찍어서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뼈가 반절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다시 교체할지 있는 거를 잘 치료해 드릴지는 시술하셨던 원장님이 아마 틀림없이 잘 판단을 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일은 아마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월요일이라도 빨리 좀 가셔서 사진 찍고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시기 전까지 그쪽으로 씹는 동작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이 지금 이제 임플란트 한 지 3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새로 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너무 이제 좀 부담스러우실 새로 것 같아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실 텐데 네. 제가 이제 새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씹을 때 이게 지금 아프시다는 얘기는 사실은 뼈가 아마 반 이하도 남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피나고 좀 안 좋으실 때 안 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왔을 가능성도 한 10% 정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죄송하지만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은 시술해 주셨던 병원에 가셔서 꼭 정기검사를 좀 받으셔야 수명이 연장된다는 점 다시 강조드립니다. 네,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이제 사후 관리. 관리가 네네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네.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좀 걱정이 크실 텐데 진짜 내일 모레 월요일 날 꼭 병원에 잊지 마시고 방문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임플란트 다시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예, 예. 네, 네,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뭐 출혈이 있으시거나 이가 아프시다면 이런 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실 땐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고요. 또는 병원에 가서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절개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분들이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울 때는 네네. 치료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예, 부담이 예. 되시는 것 같아요. 다음 궁금증 저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치료 네. 기간과 조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치아를 빼고 나서 과연 임플란트 바로 할 수 있나요?가 질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20년 이상 수술을 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치아를 빼신 상태에서 한 달 안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죄송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빼기 전에는 미리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해서 요 이를 빼면서 바로 수술할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빠진 상태에서 오면 우리 몸은 그 부위를 갖다가 빨리 아물게 하려고 어느 정도 작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용 자체가 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는 몸에서 자연스럽게 아물려고 하는 걸 제가 그 자리에다가 그날 심으려다가 보면은 또 한 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임플란트 수술 받기 전에 수술할 병원에서 치아 빼는 것도 좀 같이 상의하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턱, 어금니 쪽에 이 광대뼈 안쪽에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네. 눈과 코와 어금니 사이에 광대뼈 안에 빈 공간이 있으세요. 이 상악동이라고 하는데 위턱 어금니 임플란트 수술하러 가시면 상악동 또는 뭐 상악동 거상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시게 되는데 오늘 바로 빼면서 씹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상악동 거상술도 동시에 같이 하는 동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빨간 선 부위가 상악동입니다. 근데 종래의 수술법은 빼고 4개월 지나서 두 번째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올라간 부위에 내려오지 않도록 뼈를 집어넣는 거고 10개월이 지났을 때 임플란트 뿌리를 심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방법보다는 실제적으로 좀 전에 질문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치아를 갖다가 뺐습니다. 뺀 상태에서 바로 상악동 거상을 당일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뼈 이식도 당일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 뿌리도 당일날 심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컴퓨터가 많이 발달되면서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모의 수술을 먼저 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앞에 동영상에서 보신 기존의 방식만 알고 계신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대부분들 내가 이를 빼고 수술은 저쪽 병원에서 할 거야 마음을 먹으신 분 중에서 자꾸 이를 먼저 빼시는데 죄송하지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치아가 안 좋으신 걸 아시는 경우에 그 이를 빼기 전에 해당 수술할 병원하고 잘 상의를 하시게 되면 지금 이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빼는 날 임플란트 뿌리까지 심게 된다면 세 가지 장점이 생기겠죠. 10개월 걸릴 일이 하루에 된다는 점, 병원에 가셔서 10개월 동안 3번 잇몸을 자르는 걸 하루에 끝나는 거니까 수술 횟수가 줄죠. 그리고 요새 다들 바쁘시잖아요. 근데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10개월의 시간 줄이고 병원에 9번 이상 다닐 거를 한 번 내원으로 끝나니까 이를 뽑으면서 100%는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심을 수 있다면 임플란트를 당일날 심고 뼈 이식까지 하고 이 광대뼈 안쪽의 빈 공간, 상악동 공간까지 올려주면 아주 좋은 수술법이 되겠죠. 제가 여기에서 지금 상악동 하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축구 경기 있죠. 네. 예, 상악동이 어디냐 했을 때 가끔 축구 경기장이 있는 상암동 옆에가 상악동이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동네 지명으로 네네네. 생각하시고. 근데 상악동은 본인들 눈 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임플란트 치료를 뭐 발치를 한 뒤에 해야 되는가, 발치할 때 같이 동시에 치료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원장님께서는 이제 발치 후에 바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해주셨고 이 부분이 뭐 좋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환자들에게 또 치료 효과가 동일하지는 않는 점 유념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수술이 잘 된 치료 사례 이어서 만나볼까요? 이분도 69세에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계셨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빨간 선이 상악동입니다. 요 파란 선이 계속해서 아픈데 쓰셨기 때문에 녹아버린 선이 되고 요 가운데 보시면 가장 좁은 쪽이 1.5mm 공간밖에 되지 않죠. 근데 이 1.5mm 공간 때문에 요 두 번째 사진 상악동 거상이 지금 녹색까지 됐죠. 네 개가 심겨졌죠. 근데 이 두 번째 사진이 나올 때 당일날 요런 사진이 나올 수도 있지만 10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 요런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좀 치아가 안 좋으실 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빼면서 바로 상악동 거상과 임플란트 뿌리 부위 식립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이런 상담을 좀 잘 하시면 이분의 경우에는 다행히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한 결과 1.5mm 뼈가 상당히 튼튼했습니다. 물론 이분이 1.5mm 남은 약한 뼈가 단단하지 않았다면 저 역시도 10개월의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이분은 다행히 그 뼈가 1.5mm 남은 뼈가 단단했기 때문에 하루에 이런 결과가 온 아주 좋은 사례가 되고 고혈압 긴장하시면 더 올라가죠. 주무시면서 이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편안한 치료가 되셨던 아주 좋은 사례분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뼈 조건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네네네. 이렇게 좀 기간을 좀 짧게 식립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임플란트를 했었는데 뭐 또 다른 부분이 좀 필요가 하다든지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보가 궁금하다든지 이런 분들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고요. 서울적 02-6677-0012번으로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각나실 때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수술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좀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네네. 것 같은데요. 아래턱의 경우는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위에턱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상악동이 문제가 있다면 아래턱에서는 머리에서부터 여러분들 4번째나 5번째 치아 그 사이일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신경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컴퓨터에서 자꾸 뭔가 분석하고 CT 찍고 하는 이유가 이 아래턱의 경우에 신경 손상 없이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수술 과정을 보시게 되면 아래턱은 위턱보다는 조금은 튼튼합니다. 그래서 치아를 갖다 빼고 4개월이 아닌 3개월째 뼈가 부족했던 부위에 뼈 이식을 하고 요 뼈가 단단해질 때까지 5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8개월이 걸렸을 때 이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턱은 10개월이었지만 아래턱은 종래의 수술법을 따라가면 8개월 동안 3번의 이런 수술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편안하고 좋은 수술법은 가능하다면 지금 바로 이 뽑은 날 여기 굉장히 좁죠. 근데 이 좁은 부위도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해서 고정을 시키면 고정시키고 나서 이 덮여 있지 않은 나머지 부위만 뼈 이식을 하고 그 위에를 잘 수리를 해주면 이 뽑은 당일날도 이런 아주 훌륭한 수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에도 중요한 거는 남아있는 1mm나 1.5mm의 뼈가 굉장히 튼튼한 경우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고 이런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 전에 CT 찍은 상태에서 컴퓨터상에서 모의 수술을 할 수 있어야만 이런 수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종래에 지속돼 왔던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빼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수술할 건지 가능하다면 이런 수술법을 한다면 수술 횟수, 시간, 내원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법이기에 동영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 아래턱의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도 남아있는 뼈의 조건이 좋다면 바로 식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이분도 고혈압을 앓고 계셨네요. 아, 예. 공교롭게 오늘 어떻게 고혈압 앓고 계신 분만 제가 자료가 됐는데 이분도 역시 주무시면서 수술했고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파란 선까지 완전히 치아가 다 무너지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의 경우에도 이런 사진이 될 때 8개월의 시간과 어쩔 수 없이 여러 번의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치아를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고 뼈 이식도 하고 하게 되면 이런 결과물이 하루만 해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 방송 보시다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 머리 위에까지 모든 부분이 다 연결된다고 보셨는데 그건 아니고 뿌리 부위까지만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때 과연 8개월의 시간이 걸릴 건지 이 뽑은 당일날 하루에 끝낼 건지 물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지 아닌지 원장님과 상의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전화로 많이들 주고 계셔서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방송 지금 예, 네, 궁금한 점 말씀해 주시죠. 예, 이빨이 이렇게 뭐 부서진 것도 있고 어금니 쪽이 네네. 또 이렇게 그러니까 나빠서 뺐는데 덜 뽑힌 것도 있고 아, 예. 그런 게 네, 뒤쪽으로 뭐 사랑니하고 그쪽에 뽑은 게 한 4개, 4개 정도요. 4개, 5개 정도 돼요. 아래 턱인가요? 위 턱이신가요? 아래 위 다요. 아, 아래 위 다요. 앞니 쪽은 건강하세요? 예, 앞니 쪽은 좋아요. 임플란트 경험은 있으신가요? 없어요. 연세 죄송하지만 어떻게 되시나요? 40년생이요. 80.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65세 이상의 분들한테는 정부에서 2개까지 지난 7월 1일부터는 더 본인이 부담하시는 액수를 더 많이 줄여 드렸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2개 심으시는 거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에 하실 수가 있고요. 예. 나머지 쪽은 이제 자비 부담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를 댁에서 뽑으셨든 치과에서 뽑았든 안에 뿌리가 남아 있는 거는 오히려 빠져 있는 것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네. 빼고 바로 오신 분보다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 경우에도 뿌리를 빼면서 가능하다면 바로 그 자리에다가 심으면 되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예. 이제 하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위턱과 아래턱 아니면은 뭐 반대쪽 이런 식으로 수술 부위가 여러 부위가 되게 되면 많은 네. 경우에 한쪽 먼저 수술하고 1, 2주 지나서 반대쪽이나 대각선을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가급적이면 상담하실 때 위턱과 아래턱을 한 번에 같이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병이 있으시든 아니든 내 몸에 임플란트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실 수 있어서 수술이 예. 끝나시고 몸살 감기 걸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주무시면서 하는 병원을 좀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앞니 쪽이 있으시기 때문에 수술 부위 조금만 조심해서 한 2주 정도 지나시면 평상시하고 똑같아지시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드리면 상담하실 때 수면 상태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위턱, 아래턱 여러 개지만 한 번에 뽑으면서 한 번에 다 심어줄 수 있는 건지 그런 상황들을 좀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께 이제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또 정리까지 잘 해주셨는데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나누고 있고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렇게 지금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머님 어떤 게 지금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좀 약물 부작용하고 호흡기 질환이 있어갖고요. 호흡기요. 예, 예, 제가 예. 그 수면제를 먹으면 못 깨어난다고 해서요. 아, 예. 부인 내시경을 생으로 했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방사선 치료를 한 달간 통원 치료하면서 네. 잇몸에 염증이 생겨갖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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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가 구내염.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반치 6개를 하고 예. 기존 임플란트 어금니 양쪽 4개를 네. 잇몸 염증이 심해서 다 긁어갖고 예, 예. 다시 다 해놨거든요. 네. 예, 그런 상태라서 어떻게 혹시 해야 그 좋을지 몰라갖고 방사선 지금 망설이고 있는 상태예요. 방사선 치료하신 게 어떤 뭐 암이나 이런 수술 때문에 예. 방사선 치료는 지금 하신 지 한 기간적 달간 통원 치료해갖고요. 맨 끝에 1년이 조금 넘었어요. 1년이 넘으신 상태예요. 네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제가 이제 왜 그 치료받고 어느 정도 됐는가를 여쭤봤냐면은요. 그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든 어떤 화학요법이든 받으시게 되면 최소 6개월 이상의 텀이 있어야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위내시경 하실 때 그 쓰는 약제를 사실 저희도 쓰기는 해요. 근데 이제 치과에서는 주무시면서 하기는 하는데 가끔은 제가 수술 중에 다물어 보세요 해서 이렇게 물기도 하실 정도로 저하고 약간의 대화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면 마취가 예. 완전 잠드는 게 아니고요. 예. 근데 중요한 네. 거는 완전히 잠들기도 하시는데 네. 그 정도로 약을 약하게 쓰기 때문에 네. 아마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못 깨어나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치과 쪽에서의 어떤 그 수면 방법이 약물을 약하게 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다행이네요. 이제 그렇게 약하게 쓰면서도 네. 발가락 쪽에다가 이 환자 조절 감지 장치라는 이 기계를 물려요. 그래서 수술하는 동안에 이 심박수하고 여러 가지를 항시 상시 꼭 안 해도 되는데 만에 하나 대비해서 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식을 택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안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맨정신으로 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20년 넘게 경험해 보면 꼭 수술 끝나고 이 임플란트 심은 데가 아픈 게 아니고 몸살 걸리셔가지고 내과 쪽에 꼭 영양제 맞으러 다니시고 감기 치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1년 이상 방사선 치료하고 지나셨기 때문에 수술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하나를 해도 고생하시고 10개를 해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고생하는 건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제가 20년 넘게 했을 때 놀라웠던 게 하나 심고 고생하는 정도든 10개 심고 고생하는 정도든 살짝 무의식 세계에서 주무시면서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추천드리고자 하는 거는 근처에 좀 주무시면서 약제를 좀 약하게 쓰고 환자 조절 감지 장치를 반드시 구비한 치과에서 편안하게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시간이 돼서 동영상 3편 나가고 그 다음에 환자분 나가는 게 그 암 수술하시고 틀니를 장착할 수밖에 없었던 분인데 지금은 잘 적응하시고 틀니 더 이상 안 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상으로 된다면 다음 사례에서 좀 비슷한 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을 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내 뼈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궁금증, 잇몸뼈가 부족한데 임플란트 할 수 있을까요?거든요. 네. 어떨까요? 제가 20년 넘게 이제 임플란트 하면서 2가지 질문 제일 많이 받아요. 가장 궁금하신 거죠. 이 임플란트 하면 얼마나 오래 쓰나요? 그리고 2번째 질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뼈가 부족한데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동영상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뼈가 부족한 경우에 2가지, 일단은 폭이 부족할 때 2가지 수술법을 보여드리면 양쪽으로 뼈를 벌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래쪽이 붙어 있고 위에만 벌어져야 이 뼈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다가 두 쪽으로 분리가 되면은 임플란트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먼저 홀을 내고 톱날로 가운데를 선을 긋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좀 분산을 시키면서 위에만 벌어지고 밑에는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혀 쪽과 뺨 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가운데에다가 지금 자연스럽게 뼈 이식만 하면은 아무리 뼈가 부족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는 성공시킬 수가 있고요. 요 동영상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혀 쪽보다는 뺨 쪽으로 위치시키는데 위턱과 만나는 최대한의 바깥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안쪽은 남아있는데 뺨 쪽으로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주고 요 안쪽은 본 뼈에 덮여 있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만 이런 식으로 뼈 이식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지금은 폭이 부족한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이런 단계에서 이제 길이가 부족한 경우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머리에서부터 4번째나 5번째까지 신경선이 내려오는데 이 신경거리가 너무 짧은 경우에 틀니를 장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길이가 허락되는 데까지만 홀을 형성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출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노출된 부위만 뼈 이식을 하면 아주 훌륭한 수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2가지 폭이 좁은 그리고 길이가 짧은, 물론 이 2가지가 같이 되어 있으면 같이 병합해서 수술법을 써드리면 되거든요. 네, 뼈 부족한 분의 이제 경우에 이렇게 치료를 하는 치료 과정 저희가 만나봤는데, 그렇다면 비교적 좀 예후가 좋았던 네네. 사례 만나볼까요? 아까 전화 주신 분처럼 네. 굉장히 젊으시죠. 55세신데 3년 전에 암 수술을 받으시고, 여기 지금 잇몸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두 손으로 보이는 이유가 굉장히 얇아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6개월 전에 수술을 할 수 없는 것도 있었지만
3년 동안 이 부분 틀니를 장착하신 이유가 뼈가 너무 얇으니까 임플란트를 이제 못하는 걸로 알고 포기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임플란트가 이렇게 심겨졌는데 이 파란 선까지가 원래 이분의 뼈고 녹색 선까지 아까 동영상 세 번째처럼 위에가 다 노출돼서 이렇게 했는데 공교롭게 이분은 또 폭도 좁아서 동영상 1번에서처럼 양쪽으로도 또 이렇게 약간 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은 잘 꼬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임플란트를 앞으로 얼마만큼 쓰시느냐의 문제는 요 꼬매놓은 실밥 자체가 제가 일주일 뒤에 끓는 때까지 잘 붙어 있으면 수명은 그만큼 더 길어지는 거고, 부득이하게 이 실밥이 터지는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수명은 좀 짧아지는데 실패 확률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암 수술로 인해서 젊은 50대에 어쩔 수 없이 부분 틀니를 장착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요 5개의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암 수술을 받으셨어도 실제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100세 시대에 맞는 어떤 건강법을 찾으셔서 틀니로 드시게 되면 그만큼 오래 씹어야 소화도 되고 또 오래 씹다가 보니까 사실은 음식 맛을 느낄 수도 있지만 반면에 버거워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가 완성돼서 자연치와 거의 비슷하게 드시면 굉장히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점, 아주 좋은 사례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만나봤는데 암 수술을 하셨고 또 부분 틀니를 착용을 하고 네. 계셨고 뼈가 부족했던 경우입니다. 좀 유사한 환경에 지금 계시는데 임플란트를 좀 고려를 하고 계시다면 이런 사례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플란트는 뭐 주위에서 당연히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네. 틀니를 착용을 하고 계시다가 임플란트로 바꿔볼까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 틀니를 착용 중인데 임플란트 가능할까요? 입니다. 네. 네,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99%, 100%는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아까 앞에서 계속 보여드린 대로 틀니를 장착하시면 잇몸뼈가 계속 녹게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임플란트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무절개, 구멍만 내서 간단하게 심으면 그만큼 편해지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절개하느냐 이런 수술법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가능합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완전 틀니일에 좀 더 편한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똑딱이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2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요 파란색 선하고 틀니 안에 파란색하고 똑딱이가 돼서 쫙 물리는 거죠.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지금 완전 틀니는 똑같은데 안에서 이 똑딱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편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보다 이제 사실은 좀 더 편한 방법은 완전 틀니를 부분 틀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앞니 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아를 만들어서 아예 붙여주는 거고 이 붙여준 상태에서 부분 틀니를 만들어주면 틀니 길이가 일단 줄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편안함이 나타나시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실은 100세 시대에 맞는 방법은 아예 이런 부분 틀니조차도 장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8개, 지금 6개도 사실은 밑에 턱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일날 고정이 잘 나오면 기성 기둥까지 넣어주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임시 치아로 고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가끔은 틀니 장착하고 수술하러 오셨는데 수술 당일날부터 이런 식으로 틀니를 장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 맞는 계획은 경제성과 뼈 상태에 맞춰서 과연 앞에서 보여드린 똑딱이로 갈 건지 부분 틀니로 갈 건지 이런 완전 고정식의 자연치아와 비슷하게 갈 건지 고민하셔서 좀 충분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예후가 좋았던 사례 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예. 사례라기보다는 이제 장단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똑딱이 2개 있는데 요런 식으로 똑딱이가 되면
일단 식사하시는 시간 자체가 틀니가 약간은 덜 움직이니까 식사 시간이 단축되고 음식 씹을 수 있는 종류가 한 5배 정도는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부분 틀니 방식으로 가게 되면 틀니의 특성상 우리가 낮 시간에는 계속 말씀하시고 침을 삼킬 때 이걸 이렇게 물게 되지만 저녁만이라도 빼놓고 주무시면서 잇몸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밤중에 다 빼놨을 때 혹시라도 밖에 뭐 잠깐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될 때 틀니를 장착하지 않았어도 부분 틀니의 경우에 이 앞니가 남아 있어서 좀 위안이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6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12개의 치아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가장 좋은 상황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틀니 장착을 얼마나 오래 하셨느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고 이분께서 이제 골다공증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원래 갖고 계신 뼈가 어느 정도 상황이냐 이것도 좀 고려 대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불가능하더라도 2개의 임플란트를 심을 자리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될 때는 이런 똑딱이라도 해서 좀 편리한 상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유념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마지막 전화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님 저희가 이제 안녕하세요. 시간이 좀 충분치가 않아서 빠르게 어머님 상황을 좀 들어볼게요. 아, 네네. 네. 어떠신가요, 지금? 지금요, 예, 잇몸이 올라가가지고, 네, 이가 예. 흔들리는가 봐요. 아, 예. 몇 개가 그러세요? 이 우엔니가, 네. 그 어금니가 다 그렇다는데. 아, 앞니 쪽은 괜찮으시고요. 예, 예. 혹시 스케일링이나 받으신 기억은 언제쯤? 필링은 네. 그 전에 6개월에 한 번씩 꼭꼭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그리고 받으셨나요? 거기는 네. 깨끗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그러세요? 예. 죄송하지만 맨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사진을 먼저 찍어봐서요. 예, 예. 본인께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치과 의사 견지에서 이 잇몸 뼈가 정상 위치라면 사실은 구강암에 대한 어떤 판독도 해야 되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본인이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아마 뼈가 많이 가라앉아서 컨디션 좋을 때는 괜찮고 컨디션 안 좋으실 때는 잇몸이 약간 붓고 아마 그런 증상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상황은 사진을 찍었는데 잇몸뼈가 충분하다면 스케일링 말고 스케일링보다 조금 더 깊이 잇몸 치료를 해서 잇몸 부위를 갖다가 한 번은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면 그게 없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사실은 저 역시 원하는 상황이고 환자분도 제일 편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상황은 본인은 큰 통증은 느끼지 않았지만 잇몸뼈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으시고요. 세 번째 상황은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 뼈 자체도 정상이고 움직일 이유가 없이 움직이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조직을 채취해서 한 열흘 정도 조직 검사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CT를 찍어서 영상 자체를 영상센터에 보내서 원격 전송에 의해서 영상치의학 전문의한테 구강암이라든가 어떤 뼈의 밀도 같은 거를 판독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인사들이나 이런 보조약제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되고 치과에 빨리 방문하셔서 간단하게 사진 한 장 찍어서 과연 어떤 상황이냐, 잇몸 치료도 끝낼 수 있냐, 이를 뽑을 수밖에 없냐, 그 외에 어떤 감별 진단이 필요하냐, 이런 어떤 판독을 빨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린 이 3가지 상황 모두 고려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네. 주의점 좀 빠르게 들어볼게요. 아,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과도한 음주, 흡연 상황이 이제 아무래도 수술하고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 하나 당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약을 갖다가 제가 어떤 분은 5일, 어떤 분은 14일, 어떤 분은 일주일 드리면 약을 많이 먹어서 안 좋은 거 요 생각만 하시고 이제 처방된 대로 안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임플란트도 오래 쓰시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만큼은 용법대로 꼭 좀 드셔주시면 좋겠고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는 거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하시면서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정기 검사를 하시고 스케일링 하심으로써 100세 시대를 준비하시는 슬기로운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치료법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